자, 그 다음에 거기 103페이지 겸업법이 있는데 일단 구분하실 게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크게 나누면 중개업하고 겸업 이렇게 나눠요.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에 전용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중개업하고 겸업이에요. 이전에는 한 번씩 표현 나왔던 게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에 전용해야 한다. X. 중개업의 개업 공인에서는 중개업만 할 수 있다. 겸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안에서 하는 일이 크게 중개업하고 겸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겸업은 뭐가 아닌 것이다. 그 겸업 거기 타이틀에서 옆에 102페이지 제목 4절에 겸업 돼 있죠. 겸업 땡땡 하시고 두 개 적으시라고. 겸업은 어디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 X 적으시든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겸업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다 적지 마시고 중개업에 대한 대가, 계약 알선 대가는 중개보수가 있겠죠. 중개보수는 법에서 한도 초과하면 처벌한다고. 그러면 겸업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적용되겠어요? 적지를 마시고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말은 한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겸업은 합의하여 받을 수 있다 없다? 겸업은 법적 한도 제한이 없으니까 합의한 보수 받을 수 있으니까 초과수수에 해당한다?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에 나오는 시험 지문에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지문이 이미 2번 이상 나왔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도 2번 나왔고. 그럼 옆에 페이지 2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은 누구예요? 부칙이죠. 두 사람의 겸업. 그러면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겸업 땡땡 하시고 제한 규정이 없다 적으시고 법인처럼 14조만 해야 한다. 그런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딱 한 사람 예외가 양가로 1번의 넷째 줄 뒤에 중개인 있나요? 중개인. 넷째 줄 뒤에 중개인. 양가로 1번에 넷째 줄 뒤에. 어디인지 모르시겠다 지금. 거기 지금 2번 적으시는데 양가로 1번 2번 있잖아요. 103페이지 1번의 넷째 줄 뒤에 중개인도 그런 말 있어요? 그거부터 밑줄에 보세요. 부칙은 무자격자죠. 중개인인 부칙 개업 공인에서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차등을 받는다 그랬죠. 차등 받는 것이 지금 중개인도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알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업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겸업에 속하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는 못한다고? 경공매, 권리 분석, 취득알선, 대리 업무는 누구만 못해요? 중개인은 못한다. 좀 이따 다시 체크할 거고요. 2번에 다섯 번째 줄 중간에 중개인은 되어 있나요? 방금 체크하신 경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알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업을 할 수 없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개인은 겸업 범위에 딱 한 개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 넘겨보시고. 그래서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겸업 거기에 나와요. 14조 업무만 할 수 있죠. 이번에 법인의 겸업 타이틀 밑줄 하시고 첫째 줄 법인은 중개업에 다음에 몇 가지만 6가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4, 5, 6번 있죠. 그 중에서 5번 동그라미 5번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과 대리 있죠. 다시 누구는 제외? 부칙 개업 공인에서 줄여서 부칙은 제외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결론이 지금 법인의 겸업은 14조인데 14조만 할 수 있는데 14조 가니까 중개업하고 몇 가지가 돼 있는데요. 6가지가 돼 있죠. 14조만 그 말은 중개업하고 6가지만 하라고. 그러면 6가지 중에서 지금 보신 동그라미 5번 있죠. 5번 경공매 알선과 대리는 누구를 못하니까 부칙을 못하니까 결론은 거기 맨 밑에 10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밑에 빈칸이 있죠. 중간에 끼어가지고 좀 애매한데 이렇게요. 1번에서 4번 하고 6번 5가지 있죠. 5번은 공통이 아니니까 5번은 부칙 못하니까 1번에서 4번 더하기 6번 요 5가지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없다.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몇 가지는 경공매 빼고 1번에서 4번하고 6번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다. 1번에서 4번하고 6번인 경공매 빼고 5가지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 법인은 14조만 해야 되기 때문에 14조에 있는 문구 그대로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정 체크만 하시면 돼요. 이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1번 보시면 동그라미 상업용 건축물 주택 밑줄 하시고 임대관리 따로 밑줄 뒤에 부동산 관리 대행 있나요? 관리 대행 밑줄로 대행 동그라미 임대 관리해 주겠다 관리 대행입니다. 결국은 그 관리 대행은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거죠. 그러니까 최근 시험처럼 좀 보시겠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다. 임대업이라 해버리면 대행이 아니고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만 할 수 있다 돼 있지. 법인은 임대업 해버리면 내가 직접 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내고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실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단독주택지나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전부 때 가보시면 광고 쭉 해놨죠. 전화번호 쭉 해놓고 찢어갈 수 있도록 그건 내가 직접 소유자인 내가 직접 연락 오면 내가 직접 계약 쓰고 내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임대업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할 수 있는 부동산은 딱 두 가지만 뭐하고 뭐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가능한 것이지 물건도 기출문제처럼 상업용 건축물 주택 밑에 농업용 건축물 돼요? 공업용 이렇게 해서 변형해서 하면 안 돼요. 그 문구 그대로 익히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농업용 건축물 X, 공업용 건축물 X 그렇게 함정을 짚어 놓으시면 돼. 지금 보시는 건 누구의 업무 범위를 보시는 거예요? 법인의 겸업 범위를 알고 보셔야 돼. 그럼 법인이 아닌 자는 겸업 범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법인이 아닌 자는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법인이 아닌 자는 임대업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법인의 업무 범위인가 아닌가를 꼭 보셔야 된다고. 법인인가 법인이 아닌지를 묻고 있는 법인만 지금 보시는 14조 제한 받지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밑줄 하시고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동그라미 컨설팅이죠. 상담인 컨설팅을 할 수 있다고. 이용에 관한 상담할 수 있다. 개발에 관한 상담할 수 있다.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죠. 상담은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부동산에 대해서니까 토지에 대하여, 건물에 대하여 그런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부동산 밑에 토지, 건물 모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변형에서 나오는 것이 개발에 관한 뭐만 하지? 상담은 하지. 개발업은 법인이 할 수 있다 없다? 개발업 하면 안 돼요.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지 거래업 할 수 있다 없다? 거래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법인이 아닌 자는 부동산 개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법인의 업무 범위에 제한받는 것이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신림동 소재 부동산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임대 사업할 것을 도와주고 1,000만 원 받았다. 신림동 소재 부동산, 신림동 고시초이죠. 부동산 가진 사람이 개업공에서 가게 와서 컨설팅 의뢰 들어왔죠. 뭐로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 지역이 신림동이고 지금은 뭐 고시촌이 거의 없어졌지만 고시촌이니까 그냥 두지 말고 원룸으로 개조해서 임대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용에 관한 상담을 해줘. 도와주고 그 말은 뭐요? 상담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하위한 보수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내 토지를 뭐로 개발하면 수익성이 나겠습니까? 상담 들어오면 용도 지역 확인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받아서 각 개별부의 행위 제한 쭉 확인하고 여기는 창고 임대 사업하면 되겠다고 개발해서 창고 임대 사업도 돈이 제법되죠. 일호동시에 가지고 그래서 상담인 컨설팅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인은 개발업이다 거래업 하면 안 돼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누굴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과로 대상으로 한 중개업 밑줄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누구만을 대상으로? 당연히 중개업은 법적으로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여기는 함정이 한 개밖에 없죠. 개업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해야지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공인중개사는 단순 자격을 취득한 자를 표현하는 것이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몇 사람을 이야기해요? 세 사람 모두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면 되죠. 풀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갑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네 번째 상업용 건축물 주택 밑줄 이제 분양 대행 밑줄 하시고 분양 대행 동그라미 이게 또 대행이기 때문에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거죠.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행위. 타인이 답이고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행위다. 그 말은 내 거야 남의 거야. 그건 분양 대행 표현이죠.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한다. 아 대행이구나.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중개업이다 아니다?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나왔고 상가 분양 대행을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초과 수수에 해당한다. 상업용 건축물이 상가하고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은 겸업이고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것도 분양 대행이죠. 대행이기 때문에 분양업을 할 수 있겠는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임대업하면 틀리듯이 분양업은 내가 건축업자고 아파트를 내가 짓는 사람, 내가 직접 지어서 내가 직접 팔겠다. 그것이 분양업이에요. 대행하고 업하고 다른 것. 임대 관리 대행하고 임대와 다르듯이 분양 대행하고 분양업은 구분하실 거예요. 여기도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어 없어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지. 토지 분양 대행 못해요. 누구요? 법인이요. 그 법인이 아닌 자는 토지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법인의 업무 범위 14조인가 알고 보셔야 돼. 됐어요? 여기 분양 대행할 때 몇 세대 몇 호 미만 이런 규모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규모 제한이 없으니까 1000세대 아파트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분양 대행은 물건만 상업용 건축물 상가하고 주택인가 아닌가만 제한하지 규모 제한은 없다. 그 다음에 5번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과 대리 있죠. 요건 누구 못한다고요? 부칙은 못하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는 하면 괄호처럼 누구는 제외
중개인 제외, 부칙은 제외하고 민사집행법, 경매. 앞으로 민사집행법 나오면 뒤에 따라 붙는 말이 다 경매예요. 법원에서는 경매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민사집행법이에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뭐? 공매 동감이.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낱개로 쪼개면 권리분석 밑줄 할 수 있다. 취득에 알선할 수 있다. 매수인청, 입찰신청, 대리할 수 있다. 경공매 대상 부동산 나면 1. 권리분석 2. 취득 알선 대리할 수도 있고 쪼개서 읽을 줄 아셔야 돼.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충 설명 좀 더 드리고 6번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뭐요? 알선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첫째 줄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밑줄 도배 이사업체 뭐예요? 소개 동그라미.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만 할 수 있죠. 그러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이사 나가는 매도인이 이사업체 소개해달라 그러면 법인은 직접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용역업은 못한다는 거예요. 운송업을 못하고 이사 들어온 사람이 도배장판 집 좀 소개해달라 그러면 도배업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소개 알선만 하지. 누구는요? 법인은 소개 알선만 할 수 있지 이사업체 운영하는 것처럼 운송업을 직접 하지 못하고 도배업을 할 수 있다. 도배업도 못하고 용역업을 직접 해요. 용역을 못하고 최근 시험 나온다는 게 용역의 제공을 직접 할 수 있다. 용역의 제공이 직접 용역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소개 등 알선만 하지 운송업, 도배업, 용역업, 용역의 제공은 할 수 없다. 그럼 법인이 아닌 자는 이사업체 소개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직접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나 없나요? 도배업 해도 되고. 그 법인이 아닌 자는 제한이 없다. 법인만 소개 등 알선만 할 수 있다. 그 나중에 올해 정을 다시고 창업하실 때 종별을 공인중개소로 결정하시든지 법인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 사람이 투자해서 주식회사 만들고 싶다. 법인이죠. 그러면 하실 때 업무 범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14조에 있는 업무만 넣어서 사업자 등록 신청 들어가야 돼요. 14조 벗어난다. 개발업 이렇게 넣으면 등록이 안 돼. 법인이 아닌 자 공인중개사로 개설 등록할 때는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법에서 나중에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경업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토지 매매업 같은 것은 법에서 금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가능하죠? 창고 시설 관리할 수 있나 없나요? 창고. 법인이 아닌 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서 읽기 좀 하셔야 돼. 자, 그럼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이 밑에 겸업에 대한 보수는 앞에서 적으셨듯이 밑에 양거로 3번의 겸업 동그라미에 대한 보수는 둘째 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겸업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다 돼 있죠. 당사자 사이에 약정에 따를 것인데 셋째 줄 뒤에 밑줄 해보세요. 경매 동그라미 부동산에 뭐는 대리업, 대리 동그라미 업에 관한 보수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거기까지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밑에 대법원 규칙 적어보시고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겸업은 원칙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중개보수 규정은 적용이 없지만 하회에 받을 수 있어서 원칙은 초과수수에 해당되지 않는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전체 겸업 중에서 법원 경매이고 대리업에 관한 제도는 보수는 별도 대법원 규칙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만큼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 있으면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제한이 없이 합의하에 받을 수 있다. 제재는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법인은 분사무소 들을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요? 14조만 해야 되는데 이 14조 범위를 벗어나면 등록 취소 받을 수 있는 사유예요. 제재가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을 잡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은 분사무소 들을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14조 제한하고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들 수 없는 반면에 업무 범위에 제한이 없다. 공평하게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추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법인이 14조 겸업 범위를 벗어나면 등록 취소 받을 수 있는 사유이다. 그 정도. 그 나중에 하시고 넘겨보시고. 106페이지 경공매 알선 및 대리업 있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현재 법원에 가서 입찰, 법원에서 하는 것이 경매죠. 경매, 입찰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 안에 세 사람밖에 없어요.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세 사람입니다.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 안에는 누구는 빼고 부칙은 빼고, 그러면 현재 변호사가 하였던 법무사가 하였던 경매 대리 업무를 개업공인중개사 할 수 있기는 되었는데, 현재 가게에 걸고 있는 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죠. 중개사무소 등록증 가지고는 이걸 못해. 경매 대리는. 그러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별도로 경매이고 뭐 하고 싶을 때는 대리, 입찰 대리하러 법원에 갈 때는 현재 중개사무소 등록증 가지고 안 되고 별도 증을 다시 걸어야 돼요. 그게 뭐인가? 밑에 양가로 1번에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셋째 줄까지 할 수 있다.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할선 대리할 수 있다 했죠. 그러나 중개인은 못한다 그랬죠. 경공매는 못한다 그랬죠. 넷째 줄 뒤에 현재 합법적으로 경매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자는 세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법무사하고 변호사만. 그 중에서 밑에 양가로 3번 있나요? 법원에 등록 있죠. 밑줄 하시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는 빼고 부칙은 빼고 민사집행법 하면 뒤에 나올 말이 뭐라고요? 경매 동그라미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뭐요? 대리 동그라미. 줄이면 경매 대리하고자 할 때는 쭉 밑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까지. 자, 방금 전에 법원에 가서 입찰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무사, 변호사 업무였던 경매 대리하고 싶으면 현재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까지는 안 되고, 법원에서 하는 것이 경매이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여기 울산지방법원 있죠. 울산지방법원처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대리인 등록을 해야만 뭘 할 수 있다고? 대법원 규칙, 지방법원장 대리. 법원에서 하는 것이 경매죠. 경매이고 뭐 할 때는, 대리하고 싶을 때는 지방법원장이 내주는 대리인 등록증까지 가게 걸어야 그때 대리 입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경매이고 뭐 할 때만 별도 대리인 등록이 필요하다고요? 대리인 등록이니까 대리하는데 뭐 대리할 때만, 경매 대리할 때만 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뭐는 못하는데, 경매이고 그냥 대리만 부르지 마시고 경매이고 대리만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권리 분석이나 취득할 수는 대리다. 권리 분석이나 취득할 수는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다. 취득할 수는 할 수 있고, 공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인 공매는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 등록하지 않아도 공매 권리 분석 취득할 수는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경매이고 대리하고자 할 때만 별도 대리인 등록증이 필요하다. 그럼 중개사무소 지나가시면서 법원 경매 입찰 대행 이렇게 붙여놨겠죠. 입찰 대행하겠다, 대리하겠다는 말을 쓰려면 가게 들어가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옆에 울산지방법원장 명의의 대리인 등록증이 걸려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 대리인 등록증 없이 입찰 대리하다 걸리면 변호사법 위반이야. 5년 이하 징역이야. 제재가 강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한사항을 꼭 체크하시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장처럼 법원에 가서 대리인 등록이 필요한 것은 딱 한 개밖에 없다. 경매이고 대리할 때만. 권리 분석이나 취득할 때는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현재 걸고 있는 뭐만 가지고도 중개사무소 등록증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오로지 대리인 등록이 별도 필요한 것은 법원 경매이고 대리할 때만 필요하다. 그 내용이에요.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주의할 점은 법원에 등록을 법원 등록은 뭐 할 때만 필요하다고요? 법원 등록 밑줄 이퀄 경매 대리 적으시고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법원에 등록이 필요한 것은 경매 대리할 때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둘째 줄 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이다. 따라서 경매이지만 대리가 아니고 셋째 줄 뭐 권리 분석 취득할성과 공매는 경매가 아니죠. 권리 분석 취득할선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다. 그 말은 현재 가게에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옆에 페이지 문제 있죠. 법인 밑줄 법인 겸업할 수 있는 것 몇 조? 14조 인가 아닌가를 골라봐라 그 말이죠. 옆에 토지 분양 밑에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분양 대행은 할 수 있지만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가능하지 토지는 안 되고. 두 번째 농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관리 대행도 할 수 있지만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세 번째 창업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가능해요? 누구만 대상? 개업 공인사만 대상.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이용에 관한 상담은 제한이 없죠. 답이 4번이고 5번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도배업체 운영, 이사업체 운영, 용역업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 밑에 고용인 땡땡 하시고 타이틀에 고용인은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적으시고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둬도 되고 둘 때 더하기 수 제한이 있겠네 없겠네? 몇 명 이하 이렇게 제한 없어요. 몇 명 이상 뭐 몇 명 이하 이런 거 없어요. 수 제한이 없다. 고용 인원 수 제한이 없다. 더하기 자 암기사항인데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사유가 있는데 등록한 증인 시군구청장이 관할 지역 내 개업공인사에게 제재를 주는 게 등록 취소가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에 이르지 않는 위반 행위가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가 있고 가장 가벼운 게 과태료 처분이 있어요. 그러면 암기사항인데 이게 나중에 다 암기사항인데 앞에 한 게 있어요. 중간에 끼어있는 업무정지 있죠. 업무정지 사유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중개업무에 관한 내용이죠. 중개업을 규제하게 한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배우실 앞에서 배우신 항목 중에서 중개업무와 관련 있는 것은 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다 이렇게. 앞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줄이면 고용인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소장인데 실정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소속을 두었다 그럼 내 대신 중개업무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중개업무 관계 있죠? 아니면 내가 중개업무 하고 있으면 내 중개업무를 보조해달라고. 중개업무 나왔죠? 관련이 있고 중개보조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지만 내가 하는 중개업무를 도와달라 그 말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개념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줄여서 고용인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중개업무와 관계 있는 것이 고용인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현재 두고 있는 고용인 관계에서 법을 위반하면 다 제재가 뭐다? 더하기 업무정지 대상 적으시면 돼요. 위에 타이틀에다가요. 둘 수 있다, 수제한이 없다, 더하기 업무정지 대상 그렇게. 그 다음 박스에 법제 15조 밑줄 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 등 있죠. 1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세 사람 모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를 뭐 하거나 고용하거나 밑줄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그 다음 괄호 어디에서 가는 국토교통부령 괄호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데 신고해야 한다. 그죠? 2항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어떤 행위 업무상 괄호 행위는 쭉 밑줄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뭐
본다 동그라미 X 추정 X 추정된다 하면 안 돼요. 그걸 다시 풀어놓은 게 넘겨보시고 이번에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있죠. 방금 적으셨던 게 고용에서 동그라미 1번 고용인은 전혀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은 고용 의무가 없고 고용하는 경우라도 인원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2번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기업 공인 중에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인은 중개업무 관계에 있다.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 해소를 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해소를 하지 않았다. 땡땡 제재가 뭐요? 업무 정지 대상. 시험에 쉽게 나오면 밑에 양가로 2번이 나와요.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있죠. 거기에 나와요. 자, 고용신고 괄호하시고 전자문서 신고 O 적으시고 전자문서 신고할 수 있다. O 시험에 잘 나와요. 셋째 줄에 있는데 적어보시고 1번에 기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떤 교육을? 실무교육 괄호 묶으시고 중개보존은 어떤 교육? 직무교육 괄호 묶으시고 받도록 한 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게 신고 방법이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하다는 말은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창원의 학원에 제 등록증 걸려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3명하고 중개보존 한 분이 고용신고되어 있어요. 고용신고서 서식이 있어서 직접 작성해서 서류 첨부해서 가져가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지만 정부24 들어보셨죠? 민원24 각종 대장 발급받는데 거기 들어가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고용신고란이 있어요. 그 클릭하고 들어가면 전자문서를 서류 첨부할 거 스캔 떠가지고 첨부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전자문서예요. 전자문서 신고할 수 있는데 소속은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되고자 할 때 받는 실무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고 중개보존은 중개업무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교육을?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할 때 뭐도 가능하다고요? 전자문서에 신고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앞에 국토교통부령 괄호하셨죠? 사무소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했죠? 뭐 한때 며칠 언제까지 뭐 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이게 절차에 관한 내용이야. 뭐 한때 며칠 언제까지 뭐 해야 한다 이게 절차예요. 절차는 어디 정한다고? 국토교통부령.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을 고용하거나 중개보존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되면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니까 어디에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거기 생략된 거예요. 교육 명칭을 바꾸면 안 돼요. 소속을 직무교육을 하고 보존을 실무교육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그러면 이 경우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밑줄 하시고 넷째 줄 고용인을 누굴 두었다고? 외국인 밑줄 외국인 하면 방금 전에 복습할 때 나왔지만 외국인이 등록 신청할 때나 외국인을 두어서 고용신고할 때는 등록관청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 없나요? 없으니까 외국인 나오면 등록 신청하는 경우든지 고용신고하는 경우든지 등록관청이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뒤에 나왔듯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누구는 가져와라? 외국인만 가져가면 돼요. 네 외국인 각각 하면 안 되고 외국인 나오면 등록관청이 조회할 수 없구나. 뒤에 나올 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한대. 그 다음에 니은의 소속 공인중개사 괄호 소속 공인중개사 괄호
11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14페이지에 서식이 한 게 있죠. 서식 제목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의 고용 뒤에 신고서 종료 신고서 밑에 붙어 있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고서도 같이 붙어 있죠.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인장 등록은 원칙은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할 의무식인데 지금 서식 보니까 고용신고서에 인장등록신고서 같이 붙어있다. 그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 앞으로 쓸 인장을 같이 등록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보실 게 그게 아니고 밑에 넷째 칸에 고용인이 인적사항이 있나요? 밑줄 하시고 우측 끝에 두 칸 자격증 발급 시도가 있나요? 없나요? 밑줄 하시고 자격증 번호 밑줄 누구를 두은 때 밑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돼 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를 가는데 누굴 두었다고 소속을 두었다 고용신고할 때는 고용신고서에 지금 내가 고용신고하는 소속이 소속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가 어디입니다. 소속에 자격증 번호 있습니다라고 고용신고에 적어와라. 그 말은 누가 확인한다고 등록관청이 확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에 다시 들어오시면 108페이지에 니은에 소속 공인중개사 괄호하시고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소속의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 옆에 자격증 사본 제출한다. 자격증 사본 제출 X 적으시고 누가 확인하니까 등록관청이 신고서에 적혀있는 그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할 의무가 있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4번 제출 의무가 없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가? 소속 공인중개사 밑에 중개보조원 X 적으시고 첫째 줄에 소속 괄호 했죠? 소속 공인중개사 밑에 중개보조원 X예요. 니은의 첫째 줄에 108페이지 니은의 첫째 줄에 소속 공인중개사 괄호하셨죠? 밑에 중개보조원 X입니다.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말이 돼요? 보조는 처음부터 무자격자라고 신고 들어왔기 때문에 고용신고서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격 확인 요청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시험을 그렇게 내요. 주체가 누구에 대한 확인인가, 누가 확인하는가, 주체하고 대상자 그걸 묻는 게 우리 과목의 기본이에요. 쭉 그냥 한 6월 정도 모의고사 보면 틀리고 나와요. 왜냐하면 자격 확인 요청은 워낙 지난데 앞에 누굴 놓친다는 겁니다. 소속의 고용신고인지 보존의 고용신고인지 6월 정도 되면 틀려요. 처음에는 맞추고 중간에 틀리다가 10월 달에 맞추시겠지. 그 다음에 밑에 디귿 고용신고와 함께 방금 전에 서식에서 보셨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서식이 있었죠. 고용신고서에 붙어 있는 게 소속의 인장 등록 신고서니까 고용신고와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번은) 됐고, 미음은 됐고, 리얼 됐고요. 동그라미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종료신고 밑줄, 종료신고 이퀄 해고신고. 암기사항 때문에 이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해고신고라고 했어요. 해고신고. 해고신고라고 해버리니까 자기 의사관계에서 일 못해가 잘려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사에서 나올 수도 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로 바꾼 겁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같은 말 뭐요? 해고된 때 그 말이죠. 종료된 날 같은 말 뭐요? 해고일로부터 며칠? 10일. 나중에 암기할 때 해열제 그렇게 암기해요. 종료신고해야 한다. 뒤에 전자문서 포함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거기는 전자문서 포함하면 안 돼요. 전자문서 X 적어 놓으시고. 협회 통보는 고용인을 두었다면 협회 통보해야 됩니다. 그 나중에 협회 통보만 밑줄에 넣으시고. 그 다음 밑에 제재 있죠.
제재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중개무와 관계 있다 그랬죠. 고용신고하지 않거나 종료신고하지 않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다. 누구를? 고용인을. 다 제재가 뭐다?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밑줄 하시고. 고용인의 업무 범위는 용어 정의할 때 워낙 했어요. 고용인은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나 없나요? 둘째 줄 중개업무라 하면 세 가지. 셋째 줄에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및 거래계약서 작성 세 가지를 뭘 한다? 중개업무를 하고. 그건 소속은 할 수 있다 그랬죠? 넘기시고. 양가로 이번에 중개보조는 뭘 할 수 없다고요? 둘째 줄 끝에 확인설명부터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핵심적인 중개물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그랬죠. 보조원이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해버리면 어디에 걸린다 그랬어요?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직접 수행했다. 그럼 어디에 위반된다 그랬어요? 누가 해야 할? 개업 공인중개사 해야 할 중개물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인 보조원이 직접 해버리면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에 걸린다 그랬죠. 밑에 박스는 좋아하지 마시고. 시험에 쉽게 나오면 110페이지가 나오고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게 111페이지요. 111페이지. 타이틀 봅시다. 목차만 적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용인 밑줄. 고용인의 어떤 행위? 고용인 괄호 업무상 괄호 해보세요. 그러면 행위자가 누구이고 고용인이가 어떤 행위? 업무상 행위이면 당연히 업무상 행위를 직접 한 고용인도 책임이 있지만 뒤에 누구도 책임져라?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 있죠.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 밑줄 하시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간주 규정.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다 할 때 근거가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 이렇게 적으시라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때 그 근거가 두 가지예요.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 일단 동그라미 1번에 무과실 책임 있나요? 무과실 책임 뒤에 땡땡 개업 공인중개사 적으시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행위자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한 데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책임인데 더하기 간주 규정 적용. 위에 양가를 보내 손해배상 책임 타이틀 밑줄 하시고 손해배상 책임을 개업 공인중개사에 물을 때는 무과실 책임인데 어떤 규정에 따라서 간주 규정. 더하기 고용인은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용인은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행위를 직접한 고용인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 때는 간주 규정에 따라서 어떤 책임? 무과실 책임. 그래서 첫째 줄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인이죠. 다시 어떤 행위? 업무상 괄호 밑에 모든 행위 X.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만 뒤에 따로 밑줄 쭉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까지. 본다는 간주 규정이죠.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추정 X예요. 추정된다 하면 안 돼. 그래서 박스 밑에 업무상 행위의 범위 타이틀 밑줄 하시고 3번의 셋째 줄 끝에 그러므로 있나요? 손해를 입은 의뢰인부터 밑줄 해보세요.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고용인에 대하여 동시 밑줄 같은 말 공동 동시에 공동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밑줄 하셨죠?
따로 누가 배상을 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줄. 누가 가한 손해에 대하여, 고용인이 가한 손해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했다 하면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접 행위자인 누구에게,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까지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맨 밑에요. 111페이지 맨 밑에 둘째 줄 쭉 밑줄 하시면 되고 넘기시고 이번에 행정책임 박스 밑에 행정책임 있죠. 이퀄 취소처분과 정지처분. 행정처분이다는 말은, 행정책임이란 말은 취소처분과 정지처분을 말해요. 땡땡 간주 규정 적용. 간주 규정 적용. 맨 밑에 양가로 3번의 형사책임 괄호의 양벌 규정 밑줄 하시고 이퀄 징역형 또는 벌금형. 양벌 규정은 형사책임인데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지금 적으신 징역형 또는 벌금형 위반 행위의 경우 적용. 양벌 규정은 고용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위반 행위한테 적용된다. 자 보세요. 지금 내용은 대강의 내용인 겁니다. 소장이 내가 직접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과실로 손해 가했다. 당연히 책임이 있죠. 내가 직접 중개행위 하다가 취소 정지 사고 치면 취소 정지 받겠죠. 내가 직접 징역형 벌금형 사고 치면 내가 직접 받는다는 거예요. 고용인도 같이 처벌된다고. 소장이 직접 사고 친 것은 내만 받는다고. 지금은 내가 직접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누가? 목차가 이런 겁니다. 고용인이 행위자이고 모든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 업무상 행위를 했다고. 여기에 조건 두 가지입니다. 행위자가 고용인이고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입니다 하면 당연히 업무상 행위를 직접 한 고용인도 고의과실이면 책임지고, 소속이면 자격 취소 자격증 대상이고 징역형 벌금 대상인데, 고용인이 뭐 하다가 업무상 행위하다가 사고 쳤기 때문에 고용인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인만 행정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인만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개업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다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간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있고 행정상 책임도 있고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 니도 책임지고 처벌받으라 할 때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겠다.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출문제처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가한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서 소속도 공동책임이 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고친데,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사고친 때 니도 같이 책임져라. 그 말은 내가 할 업무상 행위를 네가 대신했기 때문에 나도 책임 있다 말이지. 내가 직접 했다면 나만 책임이 있지, 간주다 양벌 규정은 고용인의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개업공에서 본인만 책임진다고. 그러면 두 번째, 여기는 기출문제처럼 고용인의 모든 행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업무상 행위만.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묻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손해배상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 이 두 가지는 간주 규정. 고용인이 사고 친 것이 손해배상 책임이나 취소정지 관계없이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에 해당되는 또는
벌금형에 해당되는 요걸 줄여서 형벌이라고 불러요. 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한 때 어떤 규정인가? 양벌 규정. 그 형벌 빼고 손해배상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간주 규정 이렇게. 여기는 민법에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추정하고 간주는 다릅니다. 추정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출문제처럼. 이건 나는 민법에서 배우시고 좀 더 설명드리고 요 틀 잡는 게 여기 가장 기본이에요. 행위자가 누구인가 어떤 행위인가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 그러면 뒤에 실장이 소장 일을 대신했구나 이렇게 되면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 중에서도 배상 책임이 있고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 중에서도 취소나 정지받을 수 있고 그러면 취소 정지 빼고 손해배상 빼고 나머지 징역형 벌금은 사고 쳤을 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니까 개업공인에서도 재판해보고 형벌 받겠다 이렇게 요 틀을 해놓으셔야 돼. 요거 지우지 마시고 지웠다 요거 정리할게요.